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함께한 남자, 결혼을 약속한 남자. 하지만 그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의 인생을 산산조각낼 만큼 잔인합니다. 지우는 기념일 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더 어두운 비밀을 드러냅니다. 다른 여자, 훔쳐진 돈, 그리고 복수에 불타는 남자. 지우는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싸울 것인가.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 복수, 그리고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멎게 할 반전과 함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차가운 유리창을 쓸어내렸다. 빗방울들이 그녀의 손가락 자국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오늘은 민준이가 약속한 날이었다. 그들의 5주년 기념일. 하지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섰고 그의 전화번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괜찮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파트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마저 귀에 거슬렸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를 바라봤다. 초콜릿 케이크.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녀는 오후 내내 직접 만들었다. 밀가루 냄새가 아직도 부엌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달콤한 향기는 그녀를 메스껍게 만들 뿐이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민준이의 이름 위를 맴돌았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목구멍이 조이는 듯한 느낌에 침을 삼켰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춥지 않았지만 오한이 느껴졌다. 지난 몇 주간 민준이는 이상했다. 그는 항상 늦게 귀가했고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가곤 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무언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지우는 일주일 전에 물었었다. 아니,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민준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그의 눈까지 닿지 못했다. 지우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모습.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었다. 민준이를, 그들의 관계를, 그들이 함께 세운 모든 것을 믿고 싶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똑딱. 각 초마다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다. 지우는 일어나서 침실로 걸어갔다. 그녀의 다리는 무거웠고 각 발걸음이 노력을 요구했다. 침실 문을 열자 민준이의 옷장이 보였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옷장 쪽으로 다가갔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등골에 오싹한 느낌이 흘렀다. 하지마. 그녀의 이성이 속삭였다. 열면 안 돼. 신뢰가 깨지면 다시 맞출 수 없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양복들, 셔츠들, 청바지들.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다. 하지만 그때 옷장 바닥 구석에 작은 상자가 보였다. 검은색 벨벳 상자. 그녀가 본 적 없는 것.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그 상자를 집어들자 무게감이 느껴졌다. 가볍지만 의미 있는 무게. 지우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반지였다. 다이아몬드 반지.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작은 돌. 아름다웠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반지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다. 나의 영원한 사랑, 수진에게. 수진.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수진, 수진, 수진. 민준이의 대학 동창. 그가 단지 친구라고 말했던 여자. 그가 가끔 업무 미팅을 한다던 여자. 지우의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다. 반지가 카펫 위로 굴러떨어졌고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무심하게 반짝였다.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배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오래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시간이 의미를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미안해, 늦었어. 회의가 길어져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복돼서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침실을 향해 지우는 바닥에서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 안에서 차갑고 무거웠다. 배신의 무게, 거짓말의 무게, 깨어진 약속의 무게.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느슨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의 눈이 바닥에 앉아있는 지우를, 그녀의 손에 들린 반지를, 열린 옷장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지우야, 그건... 그가 말을 시작했다. 설명하지 마. 지우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안정적이었다. 거짓말은 이제 충분해.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는 서 있었다. 반지를 그에게 던졌다. 그것은 그의 발 앞에 떨어져 조용히 굴러갔다. 수진,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지? 민준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의 아담의 사과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그 하나의 끄덕임, 그것이 5년을 무너뜨렸다. 모든 약속을, 모든 계획을, 모든 미래를. 지우는 웃었다. 웃음이 그녀의 목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울음과 너무 비슷해서 구분할 수 없었다. 나가. 그녀가 속삭였다. 지우야, 제발 들어봐. 나가.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다.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문이 닫혔다. 발걸음 소리, 현관문, 그리고 침묵. 지우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울음이 왔다. 조용하고 깊고 영혼을 흔드는 울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봤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이지우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네, 경찰입니다. 박민준 씨를 아십니까? 지우의 심장이 멈췄다. 네, 알아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너무 긴 침묵. 박민준 씨가 1시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화기가 지우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카펫 위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동시에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민준이가 죽었다.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의미를 갖지 못했다. 죽음, 사고, 1시간 전, 불가능했다. 그는 방금 여기 있었다. 문간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설명하려고 애쓰며 지우의 손이 가슴을 움켜잡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배가 돌처럼 무거웠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갈비뼈가 부서질 것만 같았다.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벽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침실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현관으로 갔다. 각 발걸음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그녀의 두개골 안에서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려서 3번이나 빗나갔다. 금속 표면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봤다. 흐릿하고 왜곡되고 알아볼 수 없는 얼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지우는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면서 그녀 자신만이 남겨졌다. 그녀와 거울에 비친 그녀.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민준이가 나간 지 얼마나 됐을까? 5분? 10분? 그가 계단을 내려갔을 때, 주차장으로 걸어갔을 때,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때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을까? 그를 증오하고 있었을까?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지우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위장이 뒤틀렸다. 입안에 신맛이 돌았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경비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우를 보고 일어섰다. 이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경찰이 어디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그녀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기계적이고 평평했다. 경찰이요? 경비원의 눈썹이 올라갔다. 무슨... 박민준이요. 제 약혼자요.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디에요?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다. 이씨 앉으시는 게 어디냐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깨졌다. 한양대학교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씨, 혼자 운전하시면? 지우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자동문이 열렸다.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주차장으로 달렸다. 그녀의 차는 3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각 발걸음이 콘크리트 위에 울렸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배가 불타는 것 같았다. 차에 도착했다. 열쇠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가방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립스틱, 지갑, 휴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바닥에 흩어졌다. 마침내 열쇠를 찾았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찔렀다. 너무 시끄러웠다. 모든 것이 너무 시끄러웠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흐릿했다. 신호등들이 지나갔다. 빨강, 초록, 노랑, 색깔들이 번졌다.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어떻게 운전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한양대학교 병원, 큰 흰색 건물,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서 있었다. 빨간 불빛이 회전했다. 그 빛이 그녀의 눈을 아프게 했다. 차를 아무렇게나 세웠다. 주차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다. 자동문이 열렸다.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강하고 자극적이고 익숙했다. 죽음의 냄새, 병의 냄새. 접수대로 갔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박민준,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교통사고로 들어왔어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다. 그 연민이 지우의 가슴을 짓눌렀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약혼자예요. 제발,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뭔가를 타이핑했다. 클릭 소리, 키보드에 탁탁거림. 각소리가 영혼처럼 느껴졌다. 3층 중환자실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느렸다. 계단을 찾았다. 3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복도는 길었다. 끝이 없어 보였다. 형광등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윙윙거리는 소리. 멈추지 않는 윙윙거림.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침대들이 보였다. 기계들, 선들, 그리고 민준이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너무 고요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튜브가 그의 목에 꽂혀 있었다. 기계가 그를 위해 숨을 쉬고 있었다. 지우의 다리가 풀렸다.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 피로한 눈. 그는 지우를 봤다. 이지우 씨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강 의사입니다. 앉으시겠습니까? 그는 괜찮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다. 어린아이처럼. 강 의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 표정. 그녀는 그 표정을 알았다. 나쁜 소식의 표정. 박민준 씨는 정면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고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살릴 수 있어요. 지우가 끼어들었다. 제발 말해주세요. 살릴 수 있어요.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기계가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지만 그의 뇌는 아니요. 지우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는 방금 나한테 있었어요. 우리는 싸웠고 그는 나갔고 이건 불가능해요. 이지우 씨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 안 해요. 지우가 소리쳤다. 아무도 이해 못해요.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돌아봤다.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강 의사가 한 발짝 다가왔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셨습니까? 가족. 민준이의 어머니. 그녀는 아직 모를 것이다. 그녀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 했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 의사가 멈췄다.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장기 기증. 그 단어들이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들은 민준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말로 죽었다고. 그리고 그의 장기를, 그의 심장을, 간을, 신장을 못해요. 지우가 중얼거렸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가족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임은 로봇 같았다. 강 의사가 사라졌다. 지우는 혼자 남겨졌다. 유리문 앞에 민준이를 바라보며 그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했다. 기계의 리듬에 맞춰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우는 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 그녀와 그 사이의 장벽.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꺼냈다.
알 수 없는 번호. 또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이지우 씨? 남자의 목소리. 낯설었다. 네, 경찰입니다.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민준 씨의 차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물건인데요? 전화 너머로 망설임이 느껴졌다. 여자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 2장. 내일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지우는 경찰서 형광등 아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멱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컸다. 똑딱, 똑딱, 똑딱. 각소리가 그녀의 두개골 안에서 울렸다. 복도에서는 타자기 소리와 전화벨 소리, 그리고 낮게 웅걸거리는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너무 선명했다. 비행기 티켓.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민준이는 떠나려 했다. 그녀와 함께가 아니라 수진과 함께. 내일. 그들은 내일 사라질 예정이었다. 문이 열렸다. 중년의 형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은 피곤해 보였다. 회색 양복에는 커피 얼룩이 있었다. 그는 파일을 들고 있었다. 두툼한 갈색 파일. 이지우 씨, 제가 김 형사입니다. 그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 위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작은 흠집. 누군가가 칼로 긁은 것처럼 보였다. 박민준 씨와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약혼자였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감정이 없었다. 5년 동안 사귀었어요. 김 형사가 뭔가를 적었다. 펜이 위를 긁는 소리. 최근에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우는 웃었다. 그 웃음은 쓰고 날카로웠다. 문제요? 네, 문제가 있었죠. 그가 다른 여자와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수진 씨 말씀이시군요. 그 이름을 듣자 지우의 위장이 뒤틀렸다. 그녀에 대해 뭘 알고 있어요? 김 형사가 파일을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첫 번째 사진. 민준이와 수진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두 번째 사진. 해변에서 수진이 민준이의 팔에 기대어 있었다. 석양이 배경이었다. 완벽한 순간. 세 번째 사진. 호텔 로비. 민준이가 수진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키스하고 있었다. 지우의 손이 떨렸다. 사진들을 만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에 타버리기를 원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8개월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김 형사가 대답했다. 사적 탐정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적 탐정? 지우의 눈이 커졌다. 강수진 씨의 남편이 고용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남편? 지우는 반복했다. 수진이가 결혼했어요. 네,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5살 된 딸.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손이 입을 막았다.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민준이는 기혼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엄마와 5살 아이가 있는 여자와. 그의 남편 강 씨는 어디 있어요? 지우가 물었다. 김 형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고 당일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뭘 말하려는 거예요?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방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수축했다. 누군가가 민준이를 죽이려 했다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CCTV에도 얼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실종 시점과 사고 시간이 일치합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회전했다. 너무 많았다. 너무 빨랐다. 배신, 거짓말, 그리고 이제 살인까지? 강수진 씨는 어디 있어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도 사라졌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들의 딸은요, 할머니 집에 있습니다. 수진 씨가 이틀 전에 맡겼습니다. 긴 여행을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긴 여행. 민준이와 함께 떠날 여행. 지우는 다시 사진들을 봤다. 민준이의 얼굴, 그의 미소.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미소와 똑같았다. 거짓말의 미소. 그의 차에서 발견된 여자 옷들은요? 지우가 물었다. 김 형사가 투명한 증거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빨간색 드레스가 있었다. 비단 같았다. 비쌌다. 이건 수진 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봉투. 여권 2개. 지우는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플라스틱을 긁었다. 첫 번째 여권을 열었다. 민준이의 사진이 보였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다. 박진우. 두 번째 여권, 수진의 사진, 이름도 바뀌어 있었다. 김미영, 가짜 여권입니다. 김 형사가 설명했다. 꽤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사라지려 했군요. 지우가 속삭였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거기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송금 기록도 찾았습니다. 민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해외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약 3억 원. 지우의 숨이 걸렸다. 3억. 그들의 저축,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 결혼식 자금, 미래를 위한 돈.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지우가 물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약혼자였지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아파트 월세, 청구서들, 생활비, 그리고 이제 장례식 비용까지. 민준 씨의 어머니는 연락하셨습니까? 김 형사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언론? 물론 이런 이야기는 언론이 좋아할 것이었다. 비극적인 사랑, 배신, 의문의 죽음. 지우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섰다. 제가 가도 될까요? 네. 하지만 더 질문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우 씨. 네? 조심하세요. 강 씨가 복수를 원한다면 당신도 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차갑게 그녀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경찰서를 나왔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차로 걸어갔다. 각 발걸음이 콘크리트 위에 울렸다.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에 도착했다. 문을 열려고 할 때 뒷목의 털이 곤두섰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 날카롭고 강렬했다.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가로등 빛이 닿지 않는 곳. 실루엣만 보였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넓은 어깨. 지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누구세요? 그녀가 외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지우는 차 문을 열었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키를 돌리는데 3번이나 실패했다. 마침내 엔진이 켜졌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백미러를 봤다. 남자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 불빛 속으로 한 발짝 나왔다. 그의 얼굴이 보였다. 강한 턱, 날카로운 눈, 그리고 그 표정, 증오. 순수하고 차가운 증오. 지우는 더 세게 엑셀을 밟았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거리로 나왔다. 신호등, 건물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백미러를 볼 때마다 그녀는 그를 봤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자. 그리고 그의 눈에 담긴 약속, 복수. 핸드폰이 울렸다. 지우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치근 목소리. 민준이의 어머니였다. 어머님, 민준이가 어디 있니? 전화를 안 받는구나. 너희 또 싸웠니? 지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목이 조였다. 어머님,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무슨 일이니? 민준이가 다쳤니? 지우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가 다른 여자와 도망치려 했다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지우야, 대답해라.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발 병원으로 오세요. 한양대학교 병원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앞을 봤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인도를 걸었다. 모두 정상적인 밤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민준이의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더 차갑게 느껴졌다. 지우는 중환자실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불규칙했다. 뛰어오는 소리. 박 여사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코트는 제대로 입지 않았다. 한쪽 소매가 안으로 말려 있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우야!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 지우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다. 어머님, 박 여사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손톱이 지우의 살을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지우는 움찔하지 않았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전화에서 내 목소리가 뭔가 잘못됐지? 박 여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안다.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지우가 중환자실 문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대답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칼처럼 폐를 찔렀다. 사고가 있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민준이는 그는 뇌사 상태예요. 시간이 멈췄다. 박 여사의 손이 지우의 팔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회색이 되었다. 죽음의 색. 아니야. 마침내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야. 거짓말이지. 우리 민준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님, 앉으세요. 제발. 안 앉아. 박 여사가 소리쳤다. 내 아들을 보여줘. 지금 당장. 간호사가 나왔다. 조용히 해주세요. 환자들이. 환자? 내 아들이 거기 누워있어. 비켜. 박 여사가 중환자실 문으로 달려갔다. 지우가 그녀를 따라갔다. 문이 열렸다. 소독약 냄새가 더 강했다. 기계 소리가 울렸다. 삑삑거림, 윙윙거림, 숨쉬는 소리. 민준이의 침대 앞에서 박 여사가 멈췄다. 그녀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졌다. 민준아, 엄마 왔어.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이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창백한 볼, 차가운 이마, 움직이지 않는 눈꺼풀. 일어나? 엄마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녀가 웃으려 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울음으로 변했다. 제발 일어나.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갈비찜도. 응? 일어나면 다 해줄게.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계만이 그를 위해 숨을 쉬었다. 박 여사의 다리가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댔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깊고 원초적인 울음. 자식을 잃는 어머니의 울음. 지우는 문간에 서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도 젖었다. 목이 조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 권리가 있을까? 그가 그녀를 배신했는데, 다른 여자와 떠나려 했는데. 간호사가 지우의 어깨를 건드렸다. 가족분이세요? 예비 시어머니예요. 강 의사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밖에 계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로 나왔다. 강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강 의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박민준 씨의 장기는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결정할 수 없어요. 가족이 아니시니까요? 그 말이 칼처럼 찔렀다. 네, 가족이 아니에요. 약혼자일 뿐이에요. 아니, 약혼자였어요. 강 의사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박 여사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눈은 붉고 부어올랐다. 의사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아들을 살릴 방법은 정말 없나요? 강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뇌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기계만이 그의 몸을 살아있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며칠,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더는 말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손을 들었다. 알아요. 장기 기증 얘기하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안 해요. 내 아들을 조각내게 할 수 없어요. 어머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준이는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닥쳐. 박 여사가 돌아서며 소리쳤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아들에 대해 말해?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가슴이 조였다. 미안해요, 캔 어머님. 그냥 뭐? 네가 그랬잖아, 안 그래?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희가 싸웠다며? 그래서 민준이가 집을 나간 거고. 네가 화를 냈기 때문에.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박 여사가 다가왔다. 내 아들이 왜 그 시간에 운전을 했어? 왜 그렇게 급하게 어딜 가고 있었어? 지우의 입술이 떨렸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민준이가 수진과 도망치려 했다고? 가짜 여권과 해외 계좌가 있었다고? 모르겠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모른다고? 5년을 사귀었는데 모른다고? 박 여사가 비웃었다.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거지? 어머님, 제발, 넌 내 아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어. 박 여사가 계속했다. 만약 사랑했다면 그를 지켰을 거야. 그가 집을 나가게 두지 않았을 거야. 그 말들이 화살처럼 지우를 찔렀다. 각 단어가 상처를 남겼다. 피가 나지 않는 상처. 하지만 더 아픈 상처. 어머니, 진정하세요.
강 의사가 끼어들었다. 지금은 모두가 감정적입니다. 차라리 감정적이라고요? 박 여사가 그를 쳐다봤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감정적이면 안 돼요? 침묵이 흘렀다. 박 여사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흔들렸다. 미안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지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아파.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다. 저도 아파요. 지우가 속삭였다.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두 여자.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같은 남자를 잃은.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복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의사들, 간호사들, 다른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비극을 안고 있었다. 지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알 수 없는 번호. 민준에 대해 알고 싶은 진실이 있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명동 성당으로 와라. 혼자서. 수진. 지우의 심장이 멈췄다. 수진. 그 이름. 모든 것을 망친 여자. 민준이를 빼앗아간 여자. 그리고 이제 그녀가 연락을 해왔다. 지우는 박 여사를 봤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지친 얼굴. 어머님, 집에 가서 쉬세요. 지우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안 돼. 여기 있을 거야. 민준이 곁에. 그럼 제가 커피 가져올게요. 드실 거예요? 박 여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일어섰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병원 밖으로.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선명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다시 봤다. 수진의 메시지. 민준에 대해 알고 싶은 진실이 있다면 진실. 지우는 진실을 원했을까? 더 많은 거짓말, 더 많은 배신을 알고 싶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아야 했다. 왜 민준이가 그녀를 떠났는지, 무엇이 그를 다른 여자에게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수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왜 그녀도 사라졌는지. 지우는 문자의 답장을 쳤다. 갈게. 전송 버튼을 눌렀다. 주차장 저편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아래 남자가 서 있었다. 같은 남자. 경찰서 주차장에서 봤던.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가 웃고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는 손가락을 목에 대고 그었다. 위협. 약속. 지우의 피가 얼어붙었다.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그는 실제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명동 성당은 아침 햇살 아래 위험 있게 서 있었다. 회색 석조벽은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수많은 기도와 고백, 눈물을 품은 곳. 지우는 계단 아래에 서서 올려다봤다. 첨탑이 하늘을 찔렀다. 구름이 그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거의 밤을 새웠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박 여사는 중환자실 안에서 민준이 곁을 지켰고 지우는 밖에서 기다렸다.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주차장에서 목을 끊는 제스처. 차갑고 명확한 위협. 9시 55분. 5분 남았다. 지우는 성당 계단을 올라갔다. 각 발걸음이 돌 위에 울렸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밖보다 훨씬 어두웠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색색의 빛이 들어왔다. 빨강, 파랑, 노랑. 바닥에 모자이크를 만들었다. 성당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앞쪽 벤치에 높아 한 명이 묵주를 쥐고 기도하고 있었다.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촛불들이 제단 옆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작은 불꽃들, 수십 개의 기도. 지우는 중간쯤 벤치에 앉았다. 나무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수진이 어디 있을까? 정말 올까? 시계를 봤다. 10시 정각.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하이힐이 대리석을 때리는 소리.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다. 한 여자가 지우 옆 벤치에 앉았다. 향수 냄새가 풍겼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수진이었다. 경찰서에서 본 사진들보다 더 아름다웠다. 길고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다.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였다. 큰 눈에는 긴 속눈썹, 빨간 입술.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 무언가가 있었다. 피로,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더 어두운 것. 이지우 씨죠?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거의 속삭임 같았다. 당신이 수진이에요.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네. 침묵이 흘렀다. 두 여자는 서로를 봤다. 같은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 한 명은 그를 가질 수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잃었다. 왜 나를 불렀어요?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손은 떨렸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수지는 앞을 봤다. 제단을 향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 고통의 얼굴. 민준이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당신과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요? 이미 알아요. 가짜 여권도 해외 계좌도 도망칠 계획도 다 알아요. 지우의 목소리에 독이 묻어났다. 수지는 움찔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있어요? 더 나쁠 수 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흰 봉투. 깨끗하고 구겨지지 않은 지우에게 건넸다. 이걸 보세요. 지우는 봉투를 받았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든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았다. 천천히 열었다. 사진들이었다. 여러 장.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민준이가 한 남자와 악수하고 있었다. 중년 남자. 비싼 양복. 카메라를 피하는 듯한 자세.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우가 물었다. 최 회장이에요. 그린텍 건설 회장. 그린텍? 지우는 그 이름을 알았다. 최근 뉴스에 나왔었다. 뇌물 스캔들. 부실공사. 민준이가 왜 그 사람과 민준이는 그를 위해 일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회계사로요. 하지만 합법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지우의 숨이 멎었다. 무슨 뜻이에요? 횡령이에요. 민준이는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도왔어요.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큰 돈을 받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는 그런 짓 안 하네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수진은 쓰게 웃었다. 정직하다고요? 당신을 속이고 나와 바람 피우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려던 사람이요? 그 말이 칼처럼 찔렀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계속 보세요. 수진이 말했다. 지우는 다음 사진을 봤다. 민준이가 서류들을 건네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 돈 가방, 현금으로 가득 찬 3억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민준이는 지난 2년 동안 총 15억을 빼돌렸어요. 당신과 모은 3억은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요. 15억. 그 숫자가 지우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어떻게 그녀는 몰랐을까? 2년 동안. 그들은 함께 살았다.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잤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몰랐을까? 당신도 연루됐어요?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몰랐어요.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그는 자상했고 다정했고 제 남편과는 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제 남편 강현우는 폭력적이에요.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딸 앞에서도. 그래서 민준이가 그가 탈출구 같았어요. 지우는 수진을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짜 눈물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알게 됐어요. 민준이의 진짜 계획을. 그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의 회사 정보를 캐내려고. 현우는 그린텍의 하청업체를 운영하거든요. 민준이는 그는 모든 걸 이용했어요. 그럼 왜 그와 도망치려 했어요? 지우가 물었다. 안 했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비행기 티켓, 여권, 저는 몰랐어요. 민준이가 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제 동의 없이. 믿을 수 없어요. 믿든 말든 그게 진실이에요. 수진이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보세요. 지우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은행 명세서였다. 민준이의 이름으로 된 계좌. 하지만 지우가 아는 계좌가 아니었다. 잔액이 12억 원.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민준이의 컴퓨터에서요. 그가 샤워하는 동안 복사했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그가 떠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 딸을 보호하려면. 당신 딸!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현우가 알면 저를 죽일 거예요. 아니, 먼저 딸을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사고 후에?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민준이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도 위험해요. 만약 현우가 저를 찾으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줘요? 지우가 물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해야죠. 제가 민준이의 약혼자였으니까. 수진은 지우를 똑바로 봤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처럼. 민준이는 우리 둘 다 속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해요. 어떻게요? 증거를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민준이의 범죄를, 그린텍 스캔들을, 모든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돼요? 현우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가 저 대신 최 회장과 그린텍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정말로 떠날 거예요. 합법적으로. 지우는 사진들을 다시 봤다.
민준이의 얼굴, 미소 짓는 얼굴, 악수하는 손, 돈을 세는 손가락.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가 알던 민준이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게 진짜예요. 지우가 속삭였다. 네. 그럼 민준이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년의 사랑, 계획, 꿈들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도와줄게요. 지우가 마침내 말했다. 눈을 뜨고 경찰에 줄게요. 전부 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해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뭔데요? 정말로 그를 사랑했어요. 민준이를.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재단을 봤다. 촛불들, 기도들, 용서. 처음엔 그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끝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탈출구였을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수진이 일어섰다. 저는 가야 해요. 오래 머물 수 없어요. 현우가 추적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아요. 당신을 위해서도. 수진이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조심하세요. 현우는 위험해요. 만약 당신이 저를 도운다는 걸 알면. 알았어요. 수진이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위에 울렸다. 점점 멀어졌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햇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지우는 혼자 남겨졌다. 봉투들을 손에 쥐고 진실을 품고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이지우 씨, 빨리 오세요. 박민준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봉투들을 가방에 넣고 뛰기 시작했다. 성당 밖으로 계단을 내려가며 거리로 택시를 잡았다. 한양대학교 병원이요. 빨리요. 차가 출발했다. 지우는 뒤를 봤다. 성당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성당 계단 위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남자였다. 어제 밤 본 남자.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서 지켜봤다. 지우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수진을 만난 걸. 병원 복도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뛰었다. 간호사들이 비켜났다. 의사가 뭔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중환자실 3층 민준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다. 지우는 계단을 택했다. 2계단씩 뛰어올랐다. 숨이 목구멍을 찔렀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3층에 도착했다. 문을 밀어 열었다.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의사들, 간호사들. 그들의 얼굴은 긴장했다. 급박했다. 박 여사가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한 간호사가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어머님, 지우가 소리쳤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눈은 붉고 부어올랐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졌다. 우리 민준이가. 그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중환자실 문을 봤다. 닫혀 있었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다. 빠른 삑삑거림, 긴급한 목소리들. 강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스크를 벗었다. 이지우 씨. 그가 다가왔다. 민준이는요?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우리가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합니다. 세상이 기울었다. 지우는 벽을 잡았다. 다리가 풀렸다. 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죽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기계가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돼 없습니다. 몇 시간, 어쩌면 몇 분.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내 아들을. 간호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몸부림쳤다. 중환자실로 뛰어들려 했다. 들여보내주세요. 지우가 강 의사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강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10분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문이 열렸다. 박 여사가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도 따라갔다. 중환자실은 차갑고 밝았다. 형광등이 모든 것을 과하게 비췄다. 민준이는 침대 중앙에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기계의 리듬, 인공적인 생명. 박 여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가운 손, 생기 없는 손. 민준아. 그녀가 울먹였다. 엄마야. 들려? 엄마 목소리 들려? 민준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눈꺼풀은 닫혀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거의 회색이었다. 일어나야 해.
박 여사가 계속했다. 약속했잖아. 엄마보다 먼저 가지 않겠다고. 엄마가 늙어서 엄마 손 잡고 있을 때까지 살겠다고 했잖아. 지우는 문 옆에 섰다. 그녀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건 어머니와 아들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봤다. 모든 것을. 박 여사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그의 입에 입 맞추는 모습, 그에게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 우리 아가, 우리 민준이. 박 여사가 노래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달콤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민준이는 거짓말쟁이였다. 배신자였다. 범죄자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박 여사의 전부였다. 강 의사가 들어왔다.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요. 박 여사가 애원했다. 제발. 어머니. 강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장기 기증을요. 박 여사는 민준이를 봤다.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만졌다. 마지막으로 느끼는 그의 온기. 만약 제가 동의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그가 즉시 죽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수혜자들을 찾고 수술팀을 조직하고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우리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어릴 때 항상 다른 아이들을 도왔어요. 다친 새를 주워와서 돌보고 길 잃은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그녀가 눈을 떴다. 그 아이가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잔인해요. 어머니의 결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강 의사가 말했다. 박민준 씨의 심장, 간, 신장, 각막, 최소 6명의 생명을. 박 여사는 민준이를 다시 봤다.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을 기억에 새기듯이.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동의해요. 강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가 나갔다. 박 여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민준이와 함께. 지우는 조용히 다가갔다. 박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님. 그런가요? 박 여사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내 아들을 포기하는 게 잘한 걸까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더 큰 것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박 여사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꽉 쥐었다. 지우야, 너한테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어젯밤의 한 말들. 너를 탓한 것. 그건 내 잘못이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내 아들을 사랑했어.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화풀이를 했어. 지우는 박 여사를 안았다. 두 여자는 서로를 붙들고 울었다. 같은 상실, 같은 아픔. 강 의사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각 글자가 고통이었다. 각 획이 이별이었다. 언제요? 박 여사가 물었다. 언제 그를 데려가나요? 2시간 후입니다. 수술팀이 준비되는 대로. 2시간, 120분. 민준이와의 마지막 시간. 박 여사는 다시 침대로 갔다. 그녀는 민준이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억나니? 민준아, 네가 5살 때 첫 자전거를 샀잖아. 빨간색. 네가 원한 거. 아빠가 뒤에서 잡아줬고 넌 페달을 밟았어. 그러다가 넘어졌지. 무릎이 까졌고 피가 났어. 울었잖아.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 포기하지 않았어. 지우는 들었다. 각 이야기, 각 기억. 박 여사는 민준이의 인생을 되새기고 있었다. 첫날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시간이 흘렀다. 간호사가 들어와 뭔가를 확인하고 나갔다. 의사가 와서 차트를 봤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시계가 째깍거렸다. 마침내 강 의사가 돌아왔다. 그의 뒤에 수술팀이 있었다. 초록색 수술복, 마스크, 장갑. 시간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박 여사는 일어섰다. 그녀는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의 손에 입 맞췄다. 그의 이마에 입 맞췄다. 잘 가, 우리 아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더 잘할게. 그녀는 돌아섰다. 걸어 나왔다. 지우가 그녀를 부축했다. 복도에서 박 여사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온몸이 흔들렸다.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가방에서 수진의 봉투를 꺼냈다. 사진들, 증거들, 민준이의 범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넘겨야 할까? 민준이의 죽음 후에 그의 명예까지 파괴해야 할까? 하지만 수진은 옳았다. 진실은 나와야 했다.
피해자들이 있었다. 돈을 잃은 사람들, 속은 사람들, 그리고 강현우, 민준이를 죽인 사람. 그도 처벌받아야 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김 형사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지우 씨? 김 형사가 받았다. 형사님,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요. 민준이에 대한, 그리고 그린텍 스캔들에 대한. 지금 어디 계세요? 한양대학교 병원이요.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박 여사를 봤다. 어머님,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중환자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일어섰다. 엘리베이터로 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로 나왔다. 밖은 흐렸다. 회색 하늘, 비가 올 것 같았다.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지우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기다렸다. 차가 한 대 섰다. 검은색 세단. 김 형사가 내렸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다. 이지우 씨. 그가 다가왔다. 지우는 봉투를 건넸다. 다 여기 있어요. 사진들, 은행 명세서, 송금 기록. 민준이는 그린텍을 위해 일했어요. 횡령을 도왔어요. 김 형사가 봉투를 열었다. 내용물을 훑어봤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엄청난 증거예요. 어디서 구했어요? 강수진이요. 그녀가 줬어요. 그녀를 만났어요? 언제요? 오늘 아침이요. 명동 성당에서. 김 형사는 뭔가를 적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떠났어요. 이지우 씨. 김 형사가 그녀를 봤다. 이건 위험해요. 강현우가 알면. 알아요. 지우가 끼어들었다. 그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봤어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김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보호가 필요하세요. 제가 경찰 보호를. 싫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고 싶잖아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모든 걸. 김 형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가 차로 돌아갔다. 출발했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그리고 폭우. 지우는 비를 맞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머리카락을 적셨다. 옷을 적셨다. 그녀는 울었다. 비에 섞여 눈물이 흘렀다. 민준이는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옛 삶도. 장례식은 3일 후였다. 작은 장례식장. 흰 국화들이 관을 둘러쌌다. 향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무겁고 달콤하고 질식할 것 같은 냄새. 지우는 검은 옷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민준이의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그들은 박 여사에게 조의를 표했다.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소문이 퍼졌다. 민준이의 바람, 횡령, 도피 계획. 신문에 실렸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다. 모든 사람이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지우를 봤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는 속은 약혼자였다. 바보 같은 여자. 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의 관을 봤다. 닫혀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아마도 더 나았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 몰랐다. 사랑했던 남자로? 아니면 그녀를 배신한 범죄자로? 지우야. 낮은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다. 돌아봤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넓은 어깨, 회색 양복, 날카로운 눈.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사진에서 봤던 얼굴. 최 회장, 그린텍 건설. 지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누구세요? 최성민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면요. 최 회장은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당신에게 이익이 될 제안이 있어요. 지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박 여사는 조문객들과 얘기하고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밖에서요. 지우가 말했다. 그들은 장례식장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갔다. 날씨는 여전히 흐렸다. 회색 하늘, 차가운 바람. 뭘 원하세요?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다. 경찰에 준 증거들이요. 최 회장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것들을 철회해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래야 하죠? 돈 때문이죠. 그가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여기 5천만 원이 있어요. 당신이 증언을 번복하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말하면 5천만 원 더 드리죠. 지우는 봉투를 봤다. 그 안에 돈. 그녀가 절실히 필요한 돈. 빚, 청구서, 장례비용.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해요. 최 회장의 눈이 좁아졌다.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이씨. 민준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의 명예를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인생을 생각하세요.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지우가 말했다. 민준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들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그는 선택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그를 이용했어요. 그의 약점을, 그의 욕심을. 최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네요. 당신이 협조적이었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텐데. 협박인가요? 경고예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증거를 철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곤란해질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도 횡령에 연루됐다고 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공범으로요. 증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우는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필요하다면요. 그럼 하세요. 지우가 그를 똑바로 봤다. 전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그녀는 돌아섰다.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지우 씨, 최 회장이 불렀다. 후회할 거예요.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향 냄새가 다시 그녀를 감쌌다. 사람들이 여전히 웅성거렸다. 박 여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곤해 보였다. 늙어 보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돌아봤다. 젊은 여자였다. 20대 후반. 예쁜 얼굴. 하지만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이지우 씨죠? 여자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수아예요. 민준 오빠를 알았어요. 지우는 그녀를 봤다. 뭔가 익숙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준이를? 수아는 망설였다. 직장 동료였어요. 그린텍에서. 그린텍. 또 그 이름.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수아는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서는 안 돼요. 밖에서 얘기해요.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갔다. 건물 뒤편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곳. 말씀하세요. 지우가 말했다. 민준 오빠는?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아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요. 저를 도와줬어요. 일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저는 그를 좋아했어요. 지우의 가슴이 조였다. 그래서요? 하지만 초회 회장이 그를 바꿨어요. 돈을 제시했어요. 많은 돈을. 민준 오빠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그는 협박했어요. 뭘로요? 수아는 눈물을 닦았다. 민준 오빠의 어머니요. 박 여사님. 그녀가 아프셨잖아요. 2년 전에 암이었어요. 지우는 기억했다. 박 여사가 수술을 받았다. 민준이가 엄청나게 걱정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다. 최 회장이 병원비를 댔어요. 수아가 계속했다. 그 대가로 민준 오빠에게 일을 시켰어요. 횡령을요. 만약 거절하면 돈을 다시 받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박 여사님은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우의 머릿속이 회전했다. 민준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는 범죄를 저질렀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증언하고 싶어요, 경찰에. 수아가 말했다. 최 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그가 민준 오빠를 다른 사람들도 망쳤어요. 그는 벌을 받아야 해요. 위험해요. 최 회장은 강력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민망 오빠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지우는 수아를 봤다. 그녀의 눈에서 결의를 봤다. 진짜였다. 제가 김 형사님께 연락드릴게요. 지우가 말했다.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해요. 그녀들은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 소란이 들렸다. 소리, 비명,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있었다.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현우였다. 수진의 남편, 민준이를 죽인 사람. 그는 박 여사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다. 사진. 이게 당신 아들이 한 짓이에요. 그가 소리쳤다. 사진을 박 여사에게 던졌다. 내 아내를 빼앗아 갔어요. 내 가정을 망쳤어요.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민준이와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 키스하는, 포옹하는, 웃는. 박 여사는 사진들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리 가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강현우에게 다가갔다. 여긴 장례식장이에요. 나가세요. 강현우는 직원을 밀쳤다. 닥쳐, 난 말할 권리가 있어. 그는 관을 가리켰다. 저 안에 누운 놈은 죽어 마땅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인생을 망치고 지옥에서 썩어야 해요. 나가. 박 여사가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내 아들의 장례식에서 나가.
당신 아들은 쓰레기였어요. 강현우가 소리쳤다. 박 여사가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방에 울렸다. 다신 내 아들 욕하지 마세요. 강현우는 뺨을 만졌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주먹을 쥐었다. 지우는 뛰었다. 박 여사와 강현우 사이에 섰다. 그만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강현우는 지우를 봤다. 넌 누구야? 이지우예요. 민준이의 약혼자였어요. 강현우는 웃었다. 미친 듯한 웃음. 약혼자? 불쌍하네. 너도 속았구나. 당신이 민준이를 죽였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방이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봤다. 강현우의 웃음이 멈췄다. 증거 있어? 곧 있을 거예요.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찾게 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사고 당일 사라졌어요. CCTV가 당신 차를 찾았어요. 사고 현장 근처에서.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민준이를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복수로요. 복수? 강현우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지우의 얼굴 가까이 있었다. 당연하지. 그놈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살인은 안 돼요. 살인? 강현우가 비웃었다. 난 그냥 정의를 실현한 거야. 당신은 살인자예요. 강현우는 지우의 목을 잡았다. 강하게.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이 여자! 강현우가 외쳤다. 모두 같아. 거짓말쟁이들. 누군가가 강현우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지우를 놓지 않았다. 더 세게 조였다. 지우의 시야가 흐려졌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폐가 불타는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김 형사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 경찰들이 있었다. 강현우는 지우를 놓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침했다. 공기를 들이마셨다. 목이 아팠다. 경찰들이 강현우를 붙잡았다. 수갑을 채웠다. 강현우, 당신은 박민준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김 형사가 말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 강현우가 웃었다. 체포해. 난 자랑스러워. 그놈을 죽인 게.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그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점점 멀어졌다. 지우는 바닥에 앉아 목을 만졌다. 아팠다. 멍이 들 것 같았다. 박 여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었다. 김 형사가 그녀를 도와 일어서게 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에요. 지우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확실해요? 네. 김 형사는 망설였다.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해요. 알겠어요. 경찰들이 떠났다. 사람들도 천천히 나가기 시작했다. 쇼가 끝났다. 장례식은 망가졌다. 결국 지우와 박 여사만 남았다. 그리고 민준이의 관. 이제 끝났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박 여사는 관을 봤다. 정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 6개월이 흘렀다. 지우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밖은 봄이었다. 벚꽃이 피었다. 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웃는 얼굴들. 평범한 하루. 그녀는 많이 변했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어깨까지 오던 긴 머리는 이제 턱선에서 끝났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 옷도 달랐다. 더 이상 화려한 색이 아니었다. 검은색, 회색, 베이지, 조용한 색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김형색에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증인으로 출석해주세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재판, 강현우의 살인 재판, 그리고 최 회장의 횡령 재판, 두 개의 재판, 두 개의 진실. 지난 6개월은 악몽 같았다. 경찰 조사, 변호사 미팅, 언론 인터뷰.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원했다. 배신당한 약혼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우는 대부분 거절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살아남고 싶었다. 돈은 여전히 문제였다. 민준이의 횡령된 돈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다. 해외 계좌는 동결되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가 남아있었다. 지우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급여는 적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생존하기에는. 카페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우를 봤다. 다가왔다. 지우씨?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익숙한 눈이 보였다. 수진씨예요? 강수진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는 많이 변했다. 더 말랐다.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이 있었다. 피곤해 보였다. 앉아도 될까요? 수진이 물었다. 물론이에요.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모자를 벗었다. 머리는 염색되어 있었다. 검은색에서 갈색으로. 또 다른 변장. 잘 지냈어요? 지우가 물었다. 살아있어요. 수진이 쓰게 웃었다. 그게 다예요. 딸은요? 잘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네, 할머니 집에 있어요. 안전해요. 현우가 감옥에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죄송해요.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민준 오빠를 빼앗은 것. 당신 인생을 망친 것.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선택한 거예요. 그는 우리 둘 다 이용했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저도요. 지우가 말했다. 당신을 증인으로 끌어들인 것, 위험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거예요. 진실이 나와야 했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봤다. 두 여자, 같은 남자에 의해 상처받은, 같은 비극을 공유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떠날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재판이 끝나면 딸을 데리고 멀리 갈 거예요. 새로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요? 제주도요? 작은 마을.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이에요. 당신은요? 계획이 있어요? 지우는 창밖을 봤다. 벚꽃나무. 분홍색 구름처럼 보였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요. 그게 지금 제 계획이에요. 수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지우는 봉투를 받았다. 뭐예요? 돈이요. 500만 원. 많지 않지만 당신이 저를 도와줬으니까 빚을 갚고 싶어요. 지우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다.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제발.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어요. 지우는 수진의 눈을 봤다. 그 안에서 진심을 봤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수진은 일어섰다. 저는 가야 해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해서 가세요. 당신도요. 수진이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행복하세요, 지우씨.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카페 문이 열리고 닫혔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봉투를 열었다. 현금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500만 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지우에게는 큰 도움이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박 여사에게서. 여보세요? 어머님? 지우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늘 시간 있니? 네, 왜요? 무덤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지우는 망설였다. 민준이의 무덤. 그녀는 장례식 이후로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이제 6개월이 지났다. 어쩌면 갈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갈게요. 지우가 말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공동묘지 입구요. 1시에.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커피를 다 마셨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북한산 공동묘지요. 차가 출발했다. 서울 거리를 빠져나갔다. 건물들이 점점 적어졌다. 나무들이 많아졌다. 공기가 맑아졌다. 공동묘지 도착했다. 입구에서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왔구나. 박 여사가 웃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네. 그들은 함께 걸었다. 비탈길을 올라갔다.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각의 이야기를 품고 각각의 슬픔을. 민준이의 무덤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작은 비석, 간단한 글자들. 사랑하는 아들 박민준. 1990-255. 박 여사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손을 모아 기도했다.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지우는 옆에 섰다. 비석을 봤다. 민준이의 이름, 그의 짧은 인생. 35년. 박 여사가 속삭였다. 겨우 35년밖에 살지 못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왜 네가 미안해해? 박 여사가 지우를 봤다. 네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제가 그를 막았어야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어야 했어요. 박 여사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 민준이는 자기 길을 선택했어. 잘못된 길을.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최선을 다했어. 그를 사랑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그를 미워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마. 박 여사가 말했다. 미움은 너만 아프게 해. 대신 용서해.
그를, 그리고 너 자신을. 어떻게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계속.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여사가 그녀를 안았다. 두 여자는 무덤 앞에서 울었다. 시간이 흘렀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림자들이 길어졌다. 가자. 박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민준이도 우리가 계속 살기를 원할 거야. 그들은 언덕을 내려갔다. 입구로 돌아왔다. 헤어질 시간이었다. 지우야. 박 여사가 말했다. 자주 연락하자. 우리 서로밖에 없잖아. 네, 어머님. 박 여사는 택시를 탔다. 떠났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묘지를 한 번 더 봤다. 언덕 위의 무덤들. 그중 하나가 민준이었다. 안녕 민준아. 그녀가 속삭였다. 행복해. 어디에 있든. 그녀는 돌아섰다. 걸어가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도시로, 삶으로. 핸드폰이 울렸다. 출판사에서였다. 이씨,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작은 미소. 하지만 진짜 미소. 네, 관심 있어요. 좋아요. 내일 와서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해가 보였다.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 그녀는 준비가 됐다. 버스가 왔다. 문이 열렸다. 지우는 올라탔다. 앉았다. 창밖을 봤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살고, 웃고, 울고, 사랑하고 있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지우도. 버스가 출발했다. 묘지가 점점 작아졌다. 사라졌다. 과거가 되었다. 지우는 앞을 봤다. 미래로. 그녀는 살아남았다. 배신을, 고통을, 상실을.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살 것이었다. 진짜로. 지우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집었다.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어제는 끝났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선택한다. 살기로, 용서하기로, 계속 가기로. 그녀는 수첩을 닫았다. 창밖을 봤다. 벚꽃나무가 지나갔다. 꽃집들이 바람에 날렸다. 아름다웠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괜찮을 것이었다. 언젠가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버스는 계속 갔다. 도시로, 빛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지우는 5년 동안 민준을 사랑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선택할까요?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지우는 살아남기로 선택했습니다.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배신을 경험합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우처럼 우리도 일어서서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